조용하던 행사장이 순간 숨을 죽였죠. 한 남자가 무대 위 피아노에 앉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그저 평범한 운전기사였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첫 음이 울리자 백만장자 회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버렸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왜였을까요? 그 노래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알고 있어야 할 곡이었기 때문이었죠. 30년 전 세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의 노래를 운전기사가 연주하고 있었죠. 운전기사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회장님이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 회장의 저택에 울려 퍼진 낯선 침묵.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오후였죠. 서울 외곽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커다란 저택 한 채가 있었어요. 대문부터 정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집이었죠. 하지만 그 집 안에는 오래된 공기처럼 묵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저택의 주인은 재계에서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인물이었어요. 바로 백만장자 회장 한도윤이었죠. 수십 년 동안 사업을 일궈온 사람,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진 사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회장님은 모든 걸 가졌지만 마음은 늘 비어 있는 분이다.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회장은 늘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곤 했죠. 마치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그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집안 사람들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거실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검은색 광택이 흐르는 고급 피아노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피아노는 거의 연주된 적이 없었어요.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알고 있었죠. 그 피아노는 그저 장식처럼 놓여 있는 물건이라는 걸요. 왜냐하면 회장은 그 피아노를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피아노는 닦지 말게. 처음 들으면 이상한 짓이었어요. 집사도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죠. 회장님, 먼지가 좀 쌓여서요. 그러자 회장은 짧게 말했어요. 그대로 두게. 그 말 이후 아무도 피아노에 손대지 않았어요. 마치 그 피아노가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날 오후 회장은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사진 속에는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였죠. 그리고 그 아이 옆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이 서 있었어요. 사진을 한참 바라보던 회장이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수연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였죠. 현관 쪽에서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운전기사가 회장을 모시러 온 시간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고용된 사람이었죠. 이름은 강태식, 나이는 40 중반쯤, 조용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사도 말했었죠. 성실해 보이는 분입니다. 회장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그는 운전기사에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차를 안전하게 몰아주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회장님, 운전기사 강태식 씨가 왔습니다. 회장은 시선을 창밖에서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들어오라 하게.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운전기사는 모자를 벗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회장은 천천히 그를 바라봤어요. 평범한 인상이었죠. 특별히 눈에 띄는 점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회장은 그 사람을 잠깐 더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유는 스스로도 몰랐죠. 그저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차는 준비됐나? 예, 회장님. 언제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집사는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어요. 그 이유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죠. 운전기사의 시선 때문이었어요. 그의 눈이 거실 한가운데 있는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보는 사람처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집사는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말했어요. 그 피아노는 장식입니다.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그는 피아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그 모습을 이상하게 느꼈죠. 피아노를 아는가? 회장의 질문이었어요. 운전기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조금 칠 줄은 압니다. 그 말에 집사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 집에서는 아무도 그 말을 쉽게 하지 않았거든요.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그래. 그리고는 손으로 피아노 쪽을 가리켰죠. 한번 쳐보게. 순간 거실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집사는 당황했죠. 왜냐하면 회장은 평생 그 피아노를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그 피아노는. 하지만 회장은 말을 끊었어요. 괜찮네. 운전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발걸음이 이상하게도 무겁게 느껴졌죠. 마치 그 자리에 처음 오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요. 그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건반 위에 손을 올렸죠. 그 순간이었어요. 회장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운전기사가 건반 위에 올린 손 모양이었어요. 그 손 모양은 누군가와 너무 똑같았거든요. 회장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운전기사의 손이 첫 건반을 눌렀죠. 딩! 아주 조용한 한음이 거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이어진 멜로디.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왜냐하면 그 곡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치던 곡이었기 때문이에요. 회장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곡을 어떻게 아는 거지? 운전기사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 곡은 잠시 후 그가 한 말에 회장은 정말로 숨을 멈추게 되었어요. 어릴 때 누나가 매일 치던 곡이었거든요. 그 순간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바로 그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어린 수연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 회장이 처음으로 흔들린 순간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아주 작았죠. 하지만 그 순간 거실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회장의 시선은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운전기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딩, 딩. 조용하지만 분명한 멜로디였어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곡처럼 들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회장에게는 아니었어요. 그 멜로디는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혀 있던 시간이었거든요. 30년 전이었죠. 그때 회장은 지금처럼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아니었어요. 아직 사업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던 시기였죠. 회사도 불안했고 투자도 위험했으며 하루하루가 전쟁 같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절에도 회장의 집안에는 늘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회장의 딸 수연. 그 아이는 피아노를 참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바로 피아노 앞에 앉았죠. 그리고 늘 같은 곡을 연주했어요. 어린 손가락으로 천천히 하지만 정성스럽게. 그 곡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도 아니었고 어려운 곡도 아니었어요. 그저 수연이 처음 배운 아주 단순한 곡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는 매일 그 곡이 울려 퍼졌어요. 어느 날 회장이 물었죠. 수연아. 아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빠. 왜 맨날 그 곡만 치니?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아빠는 내가 치는 거라서 좋은 거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피아노를 쳤죠. 딩, 딩. 그 단순한 멜로디가 그때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회장의 사업이 급격히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출장이 많아졌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죠. 집에 늦게 들어온 회장은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들렸죠. 수연이었어요. 늦은 밤까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죠. 회장은 잠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같은 곡을 계속 연주하고 있었어요. 회장이 물었죠. 수연아, 아직 안 잤니? 아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아빠 기다렸어요. 그 말에 회장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연이 다시 말했어요. 아빠 오면 들려주려고요. 그리고 다시 그 곡을 연주했죠. 그날 이후 회장은 그 멜로디를 잊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했던 기억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렸어요. 수연이 사라진 날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어요. 수연은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이 찾았고 사람들이 수색했지만 아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말했어요. 이미 늦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회장은 피아노를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했죠. 왜냐하면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멜로디가 다시 울리고 있었죠. 바로 눈앞에서 회장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집사도 눈치를 챘죠. 이건 평소의 회장이 아니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피아노 쪽으로. 운전기사는 여전히 연주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그의 옆에 서서 손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길고 건반 위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보였어요. 왼손 손목 안쪽.
아주 작은 흉터였어요. 회장의 눈이 멈췄어요. 그 흉터, 그건 너무도 익숙한 모양이었어요. 어릴 때 수연이 넘어지면서 생긴 흉터였거든요. 그때 회장이 놀라서 말했었죠. 괜찮아? 수연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그 기억이 순간 번쩍 떠올랐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자네. 운전기사는 연주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예, 회장님. 회장은 잠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겨우 물었죠. 그 곡 누나가 쳤다고 했나? 예. 누나는 지금 어디 있나? 운전기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죠. 모릅니다. 회장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어요. 모른다고?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 헤어졌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간 차갑게 식었어요. 회장은 다시 물었죠. 누나 이름이 뭔가? 운전기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수연입니다. 그 순간 회장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다음 말이 그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운전기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확히는 한수연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 집에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시 불린 적 없는 이름이었죠. 회장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한수연은 바로 자신의 딸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죠. 설마 눈앞에 있는 이 운전기사, 이 사람은 혹시 수연의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3. 회장이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죠. 거실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방금 전까지 들리던 피아노 소리도 멈췄고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죠. 회장은 피아노 옆에 서서 운전기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나 이름이 뭐라고 했나? 이미 들은 이름이었지만 회장은 다시 확인하고 싶었죠. 운전기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수연입니다. 그 말은 아주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가슴은 그 순간 거칠게 뛰기 시작했죠. 그는 다시 물었어요. 성은? 운전기사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어릴 때는 한씨였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한씨, 그건 바로 자신의 성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회장은 곧 표정을 다시 가라앉혔어요. 세상에는 같은 이름도, 같은 성도 많으니까요. 단지 우연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회장은 천천히 물었어요. 누나는 지금 어디 있나? 운전기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였죠. 모릅니다. 회장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모른다고? 예. 잠시 후 운전기사가 말을 이었어요. 어릴 때 헤어졌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30년 전 수연이 사라졌던 그날.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회장은 미친 듯이 차를 몰고 학교로 갔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의 가방만 발견됐고 수연은 어디에도 없었죠. 경찰이 수사를 했고 신문에도 사건이 크게 났어요. 하지만 단서 하나 찾지 못했죠. 그리고 몇 달 뒤 경찰은 말했어요. 납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의 아내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 이후로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몇 년 후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 회장은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그 이름을 말하고 있었죠.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네 어릴 때 어디서 살았나? 운전기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처음 기억은 보육원입니다. 그 말에 회장의 눈이 다시 움직였어요. 보육원? 예. 운전기사는 천천히 말했죠. 제가 5살쯤이었을 겁니다. 회장은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수연이 사라진 나이도 딱 5살이었거든요. 운전기사가 말을 이어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있었습니다. 부모는 모릅니다. 회장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 순간 집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죠. 회장님,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운전기사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물었어요. 누나 얘기는 어떻게 알았나? 운전기사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릴 때 기억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기억? 피아노입니다. 회장의 눈이 번쩍 움직였어요. 피아노?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가 늘 치던 곡이 있었거든요. 그 말에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떤 곡이었지? 운전기사는 다시 건반을 살짝 눌렀어요. 딩. 바로 그 멜로디였죠. 그 단순한 멜로디. 회장의 기억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지워지지 않았던 곡이었어요.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누나는 항상 웃으면서 쳤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운전기사가 계속 말했죠. 그리고 항상 저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태식아.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이 곡은 운전기사가 말을 이어갔죠.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야. 그 말은 정확히 수연이 했던 말이었어요. 30년 전 바로 그 거실에서 회장의 가슴이 순간 강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자네 이름이 강태식이라고 했나? 예. 그건 본래 이름인가? 운전기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럼 보육원에서 받은 이름입니다.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회장은 이제 확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믿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누나 얼굴은 기억하나? 운전기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조금은 기억합니다. 어땠나? 운전기사는 잠시 피아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피아노를 칠 때 왼쪽 머리를 귀 뒤로 넘겼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 그 버릇은 세상에서 딱 한 사람만 가지고 있던 습관이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자신의 딸 수연이었어요. 회장의 입에서 천천히 떨리는 말이 흘러나왔죠.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건가? 운전기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죠. 예. 잠시 후 그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운전기사가 말했죠. 누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지? 운전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태식아. 그리고 다음 말을 꺼냈죠. 혹시라도 우리가 헤어지면. 회장은 숨을 멈춘 채 듣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를 꼭 찾아. 그 순간 회장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수연이 가장 무서워할 때마다 하던 말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번쩍 떠올랐어요. 30년 전 사건. 혹시 수연은 혼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날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죠. 회장의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30년 전 기억들이 마치 먼지 쌓인 상자처럼 하나씩 열리고 있었죠. 그동안 그는 단 한 가지 사실만 믿고 살아왔어요. 수연은 그날 혼자 학교에 갔고, 그리고 혼자 사라졌다는 것.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피아노 옆에 서 있는 운전기사를 다시 바라봤죠. 자네 누나랑 같이 있었다고 했나? 운전기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 기억이 많이 흐릿합니다. 그래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회장의 심장이 다시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운전기사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했죠. 집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크게 움직였어요. 집? 예. 운전기사는 이어 말했어요. 큰 집이었습니다. 그 말에 집사도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수연이 살던 집은 바로 이 저택이었기 때문이었죠. 운전기사는 말을 이어갔어요. 마당이 있었고 정원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운전기사는 계속 말했죠. 그리고 집 안에는 그는 잠시 피아노를 바라봤어요.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거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회장은 이제 이 남자의 말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물었어요. 누나는 뭐라고 불렀나? 운전기사는 망설였어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운전기사는 조용히 말했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완전히 말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말하는 기억은 전부 이 집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죠. 집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누나 말고 다른 사람 기억은 없습니까? 운전기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번쩍 움직였어요. 누군가? 운전기사는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여자였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여자? 예. 잠시 후 그는 말을 이어갔어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눈을 살짝 감았어요.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말에 회장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바로 회장의 아내였기 때문이었죠. 수연의 어머니, 그녀는 아이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도 종종 집에 데려와 밥을 먹이곤 했죠. 하지만 회장은 갑자기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주 오래된 기억이었죠.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회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죠. 왜?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수연이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동생이 있으면 좋겠어요. 회장은 잠깐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회사 상황이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짧게 말했어요. 지금은 힘들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아쉬워 보였어요. 그때였죠. 아내가 다시 말했어요. 그럼 입양은 어때요?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나중에 생각하자.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날 이후 다시 꺼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회장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혹시 아내가 자신 몰래 아이를 데려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회장은 갑자기 숨이 가빠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물었죠. 자네. 운전기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예, 회장님.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나는 자네를 뭐라고 불렀나? 운전기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머리가 멍해졌어요. 동생? 그 말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회장은 다시 물었어요. 누나는 자네 이름을 뭐라고 불렀나? 운전기사는 대답했어요. 태식이요. 그건 보육원 이름 아닌가? 예. 그럼 그 전의 이름은? 운전기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죠.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뭔가 운전기사는 말했죠. 누나가 가끔 태미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손에서 지팡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탁! 왜냐하면 태민이라는 이름은 바로 회장이 아내와 함께 고민하며 정해두었던 둘째 아이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회장의 입술이 떨렸어요. 설마 집사도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죠. 회장의 머릿속에 하나의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혹시 30년 전 수연이 사라진 그날 두 아이가 함께 납치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운전기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운전기사가 말했죠. 제가 하나 더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어요. 뭔가 운전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날 어떤 남자가 집에 왔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회장이 물었죠. 어떤 남자? 운전기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는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다음 말을 꺼냈죠. 아빠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날 집에 온 아빠 친구는 단 한 명뿐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회장 옆에서 30년 동안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집의 집사였죠. 30년 동안 곁에 있던 사람. 거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운전기사의 말이 끝난 순간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죠. 아빠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집사였죠. 집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굳어 있었죠. 30년 동안 회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온 사람, 집안의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수연이 사라진 그날에도 이 집에 있었던 사람.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사. 집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 회장님.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물었죠. 30년 전 집사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수연이 사라진 날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회장은 말을 이어갔죠. 그날 자네 여기 있었지?
집사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예. 기억나나?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날 누가 집에 왔었나? 집사는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너무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상했죠. 회장은 가만히 집사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그는 이 사람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충직했고, 성실했고, 늘 묵묵히 일을 해왔죠.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회장은 다시 물었어요. 정말 기억 안 나나? 집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예, 회장님. 그때였죠. 운전기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어요. 운전기사는 피아노 옆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그 사람 얼굴은 흐릿합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집사를 바라봤어요. 목소리는 기억합니다. 집사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회장은 그걸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물었어요. 어떤 목소리였나? 운전기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덧붙였어요. 누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실 안에 긴장감이 가득 차올랐어요. 운전기사가 천천히 말했죠. 수연 아가씨. 그 순간 집사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회장의 눈이 번쩍 움직였죠. 왜냐하면 이 집에서 수연을 그렇게 부르던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집사였죠. 운전기사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이 아이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회장의 숨이 가빠졌어요. 집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운전기사가 계속 말했죠. 누나는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에요. 그 순간 회장의 가슴이 강하게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수연이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를 동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날, 회장은 그 장면을 문 밖에서 잠깐 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동네 아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이야기가 서로 맞아 떨어지고 있었어요. 회장은 집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집사. 집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예, 회장님. 회장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네. 잠시 후 그가 물었죠. 그날 무슨 일을 했나? 집사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운전기사가 갑자기 말했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집사의 얼굴이 굳었죠. 운전기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그 사람은 저와 누나를 차에 태웠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차?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그리고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어두운 곳으로 갔습니다. 회장은 숨을 삼켰어요. 그 다음은? 운전기사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 다음 기억이 없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보육원이었습니다. 거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회장은 집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집사. 집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회장이 말을 이어갔죠.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집사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때였죠. 운전기사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는 회장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 향했어요. 운전기사가 말했죠. 차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뭐라고? 운전기사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빠가 알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 순간 집사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고개를 떨구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거실 안에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집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시킨 일이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그럼 누가 시켰지? 집사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죠. 회장님. 회장의 눈이 멈췄어요. 집사가 말했죠. 그 일을 시킨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나오자 회장의 세상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사모님이었습니다. 6. 아내가 숨기고 있던 마지막 선택이었죠. 사모님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어요.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집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자신의 아내, 세상에서 누구보다 따뜻하고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하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했다는 말이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지금 뭐라고 했나? 집사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말했어요. 사모님이 부탁하셨습니다. 회장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어요. 말을 똑바로 해. 집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제가 아이들을 데려간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죠. 사모님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왜? 집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사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조용했어요. 사모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날 집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회장은 이미 회사로 나간 뒤였고 수연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집사는 차고에서 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아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집사님. 집사는 고개를 숙였죠. 예, 사모님. 아내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집사는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말씀하십시오.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주세요. 집사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예. 아내는 다시 말했죠. 오늘 수연이와 태민이를. 집사는 완전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태민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모님, 태민이는 누구입니까? 아내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수연이 동생이에요. 그 말에 집사는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말이 이어졌죠. 회장님은 아직 몰라요. 집사는 숨을 삼켰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제가 데려왔어요. 집사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몇 달 전부터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회장은 그때마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내가 혼자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아내는 조용히 말했어요. 수연이가 너무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집사는 말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이어서 말했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알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집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집사는 놀랐어요. 시간이 없다니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말했죠. 오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용히 덧붙였어요. 잠깐 숨겨주세요. 집사는 당황했어요. 왜입니까? 그때였죠. 아내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저 병원 다녀왔어요. 집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 오래 못 살아요. 거실에 있던 회장의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자신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집사는 계속 말했어요. 사모님은 많이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장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제가 죽으면 회장님은 일에만 매달릴 겁니다. 회장의 가슴이 강하게 조여왔어요. 집사가 말을 이어갔죠. 그러면 아이 둘 다 외롭게 클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집사가 마지막 말을 했어요. 그래서 태민이는 제가 다른 곳에 맡기겠습니다. 회장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나중에 회장님이 아이를 찾으면 잠시 후 그가 말했죠. 그때 돌려주겠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신이 모르고 있던 아내의 마지막 계획이 지금에서야 밝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집사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집사는 아주 천천히 덧붙였죠. 하지만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집사가 말했어요. 그날 일이 잘못됐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지? 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던 길에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죠.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집사는 말했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다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회사를 노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깨달았어요. 30년 전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회사를 노린 계획된 납치였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집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날 이후 회장이 숨을 멈췄어요. 집사가 말했죠. 수연 아가씨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거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운전기사가 갑자기 말했죠.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어요. 운전기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봤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언제? 운전기사가 말했죠. 10년 전입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두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 수연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처음의 단서가 나온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죠. 10년 전 스쳐 지나간 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10년 전입니다. 운전기사의 말이 끝난 순간 거실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회장은 천천히 그를 바라봤죠. 지금 뭐라고 했나? 운전기사는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누나를 봤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서?
운전기사는 잠시 생각하는 듯 눈을 감았어요. 서울이었습니다. 거실 안에 긴장감이 더 짙어졌죠. 회장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언제였나?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제가 20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보육원을 나와서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을 떠난 뒤 그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학력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노동도 했고 배달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작은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죠. 서울 변두리에 아주 평범한 식당이었어요. 손님도 많지 않았고 주로 근처 공사장 사람들이 오곤 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가게 안은 한산했죠. 운전기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죠.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말했어요. 운전기사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죠. 왜냐하면 문 앞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었어요. 긴 머리, 차분한 눈빛, 그리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표정. 운전기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얼굴은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어릴 때 늘 함께 있던 사람, 자신을 안아주던 사람, 자신을 동생이라고 부르던 사람, 누나, 한수연. 운전기사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사장님이 물었어요. 뭐 드릴까요? 여자는 잠시 메뉴를 보다가 말했어요. 국밥 하나 주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익숙했어요. 운전기사의 가슴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죠.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10년이면 사람의 모습이 많이 바뀌니까요. 그녀는 식사를 하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밥을 먹었죠. 운전기사는 계속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죠. 저기,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운전기사는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 눈을 보는 순간 어릴 때 기억이 확실히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운전기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국 말했죠. 아닙니다. 그는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여자가 갑자기 말했죠. 잠깐만요. 운전기사가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죠. 여자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었죠. 이름이 뭐예요? 운전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태식입니다. 그 순간 여자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나가기 전에 잠깐 멈추더니 운전기사를 바라봤죠. 그리고 말했어요. 힘들어도 잘 살아요. 그 말은 아주 짧았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가게를 나갔어요. 딸랑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운전기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의 눈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누나였어요. 거실 안에 있던 회장의 손이 갑자기 크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수연이가 살아있다는 건가?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회장이 다시 물었죠. 그럼 왜 지금까지? 운전기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누나는 절 모르는 척 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왜? 운전기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제가 가게 밖으로 나갔을 때 회장은 숨을 멈췄어요. 운전기사가 이어 말했죠. 누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그리고 낡은 종이 하나를 꺼냈죠. 이걸 남겼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운전기사가 종이를 펴보였어요. 그 종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죠. 미안해.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단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아빠에게는 내가 죽었다고 말해줘. 그 순간 회장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글씨는 분명히 자신의 딸 수연의 글씨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운전기사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조용히 덧붙였죠. 그리고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누나는 그때 잠시 후 그가 마지막 말을 꺼냈죠.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세상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의 의미는 단 하나였기 때문이었죠. 수연에게 아이까지 있다는 뜻이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열린 문이었죠.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이 끝난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운전기사가 들고 있는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딸, 그리고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손자까지 있다는 사실이었죠. 회장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는 겨우 말을 꺼냈어요. 수연이가 지금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 운전기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장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다리가 풀린 것 같았죠. 집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에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죠. 잠시 후 회장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예, 회장님. 회장은 천천히 말했죠. 30년 동안 내가 뭐라고 살았는지 아나? 집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장이 말을 이어갔죠. 나는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였어. 그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깊이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갔지.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은 찾지 못했어. 거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운전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잠시 후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운전기사를 바라봤죠. 태식이라고 했나?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회장님.
회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아니,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이제 그 이름은 아닌 것 같군. 운전기사가 조금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회장은 아주 조용히 말했죠. 태민이. 그 이름이 거실 안에 울렸어요. 내가 30년 전에 정해둔 이름이야. 운전기사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앞에 섰죠. 자네가 정말 우리 수연이 동생이라면.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어요. 이 집은 원래 자네 집이야. 운전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이 붉어지고 있었죠. 회장은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딸을 찾자. 거실 안의 공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집사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죠. 회장님,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이든 사설 탐정이든 필요한 건 전부 써.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0년이 지났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잠시 후 운전기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운전기사가 말했죠.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회장의 눈이 다시 흔들렸어요. 뭔가? 운전기사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 식당 근처에 작은 피아노 학원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췄어요. 피아노 학원?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예. 누나는 그 가게를 나가면서 그쪽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수연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바로 피아노였기 때문이었죠. 회장은 바로 집사를 바라봤어요. 지금 당장 서울로 간다. 집사가 놀라서 말했어요. 지금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단호했어요. 그래. 그의 눈빛은 30년 전 딸을 처음 안았던 그날처럼 떨리고 있었죠. 혹시 아직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날 밤 회장의 차는 서울로 향하고 있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죠. 운전석에는 태식이 아니라 태민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오래된 골목, 낡은 간판 하나가 희미한 불빛 아래 걸려 있었죠. 수연 피아노 교습소. 회장은 차에서 내리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왜냐하면 문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천천히 아주 익숙한 멜로디가 밤 공기 속으로 흘러나왔어요. 회장의 눈이 천천히 젖어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 곡은 30년 전 어린 딸이 매일 연습하던 곡이었기 때문이에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어요. 끽. 문이 천천히 열렸죠.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긴 머리, 조용한 어깨, 그리고 피아노 위에 놓여 있는 작은 아이의 사진. 회장의 입술이 떨렸어요. 수연아. 피아노 소리가 갑자기 멈췄어요. 여자의 손이 천천히 멈췄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30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채 지나쳐버리는 인연들이 있죠. 어쩌면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기도 해요. 하지만 인연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날 운전기사가 연주한 피아노 한 곡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 놓았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있다면 조금 늦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세상 곳곳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